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치중진담의 권 원장, 오 원장입니다. 오늘도 예민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양심치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 환자분들께서 치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증상이 있었을 때 나 치과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치과를 가야 되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굉장한 민감한 주제죠, 이거. 그렇죠. 양심치과를 고르는 법. 근데 사실 치과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환자분들은. 과잉 진료 얘기도 있었고, 요즘은 너무 가격을 싸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치료법을 지나치게 고집해서 그 치료법으로 모든 환자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그 치료법만을 고집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치과 의사로서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그만큼 치과계가 조금 경쟁이 치열하고 환자분들이 또 알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나요? 화땡땡 치과 사건 해가지고 이제 교정 환자분들 이렇게 모집을 해두고 거의 선납금만 받은 다음에 잠적해버리신 그런 악명 높은 케이스들도 종종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치과에 대한 환자분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주 우호적이진 않을 수는 있어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치과를 방문해야 될 때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치과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을지는 저희 치과의사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을 체크하셨을 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요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는 사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 생각에는 환자분들에게 선택을 떠넘기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명확한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게 오히려 좋은 치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치아는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발치하시고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방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이러이러한 게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치료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이러이러한 근거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 진단부터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한 그 결과까지를 정말 투명하게 환자분들한테 공유하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명확한 치료의 방향을 먼저 지시해주는 그런 치과가 좀 오히려 양심적이고 바람직한 치과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호 원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의료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데요. 저희는 치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환자분들은 치과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이제 정보를 많이 습득하시긴 하지만 저희는 그 수많은 교과서들과 국가고시도 보고요, 전문의 과정도 해서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가, 저희가 이만큼 지식이 있다면 환자들은 그래도 좀 지식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정말로 환자분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설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 원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명확한 치료의 방향을 환자에게 공유를 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치과가 양심치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종종 광고 뜨죠. 가격으로 홍보하는 그런 마케팅, 비비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가격으로만 오로지 홍보하고 환자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치과들은 사실 좀 이렇게 양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는지는 한 번쯤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치과 의사들이 동일한 치료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노력, 그리고 그 치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들, 그 비용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최대한 절감한다는 것은 결국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치료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을 압축함으로써 그런 원가를 절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거나 빠르게 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물론 선생님들께서 정말 손이 빠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치과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가격으로만 홍보하는 치과는 한 번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식당도 미슐랭 3스타 파인다이닝이 있는 거고 이제 김밥 천국이 있는 거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커피도 싼 커피도 있고 비싼 커피도 있고,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가격이 싼 거는 그럴 수는 없어요. 맞아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차이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한 차이를 아까 우리 호 원장님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숨기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 조사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특히 지인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치과는 서울치과 아니면 연세치과냐? 참 그렇죠. 치과대학이 11개가 있는데요. 서울치과랑 연세치과만 눈에 보이죠. 원장 양력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솔직하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세대를 스쳤다고만 해서 연세치과라고 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조금 조금 아쉬운 아픈 부분이 일이에요.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환자분들은 그런 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양심치과를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느 치과든지 요즘에는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원장 선생님들의 양력, 의료진 양력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양력을 확인하셨을 때 어떠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치과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신다면 아마 어떤 치과를 선택하시는 의사결정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곳에서 수련을 받고 어느 곳에 치과대학을 졸업했던 간에 실력이 좋고 친절하고 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치과를 직접 가보고 치료를 받기 전에는 환자분들께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양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력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가 보니까 뭐 이런 치과에 이런 원장님들은 이런 양력과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치과를 선택하시면 아마 좀 더 본인이 필요한 치료에 맞는 치과를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랑니 발치해야 되는데 보철과 전문의가 계신 치과보다는 구강암외과 전문의 그렇죠. 나을 거고요. 아무래도 뭐 라미네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철과 전문의가 있는 곳을 가는 게 가장 정석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엑스레이는 환자분들이 보기에 어렵고요. 이해하기에도 어렵고 왜곡도 많은 진단 장비에 해당합니다. 엑스레이 이외에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실제 치아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임상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큐레이나 다양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환자분의 치아 상태를 실제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치과가 또 양심치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사실 치과를 어디든지 처음 가시게 되면 직접 구강 상태를 원장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 상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진 않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아주 기본인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물론 훌륭한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 충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해당 부분의 치아 사진을 요즘에 DSLR 같은 카메라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찍어서 직접 환자분들께 확인시켜드리고 지금 이 치아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납득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환자분들도 내가 정말 여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쉽게 수용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엑스레이에서 그치지 않고 임상사진, 아까 말씀하신 큐레이 같은 다양한 장비들로 직접 확인을 시켜주시는 치과가 그런 면에서는 좀 양심치과이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는 CT 찍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CT 또한 엑스레이, 그냥 일반 2D 엑스레이보다 3D로 정확하게 진단을 도와주는 장비에 해당하고요. 치과에서 찍는 CT의 X선 노출량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우리 치과에는 조금 더 줄여주는 장비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CT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CT비를 받겠다기보다는 CT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장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올바른 치과, 정말 양심적으로 진단하는 치과는 어떻게 고르느냐인데 다양한 기준이 있고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원칙들을 지킨다면 나쁜 치과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뭐 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양심치과는 직원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이제 그 치과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돈만 받으려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양심치과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제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전 치과는 저희 가족 절대 안 데려갔어요. 그런 치과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직원분들이 아는 거죠. 이 원장은 양심 진료를 하지 않고 있고 진료 퀄리티가 나쁘구나. 그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직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치과 관련 종사자가 계시다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게 없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이제 그런 주위 인간관계가 그렇게는 없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드린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보다 올바른 치과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치과랑 진단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치과가 이상한 거고 다른 치과가 맞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의료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는 이제 의사들마다 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과를 다녀보시고 이제 자기랑 맞는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치과가, 그리고 이건 치과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뭐 병의원 다 마찬가지죠.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제일 나에게 맞는 그런 치과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양심치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건 원장과 호 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는 치중진담의 건 원장, 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